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를 배우기 전에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 원칙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 말은 국왕의 세력이 지방 곳곳에 미쳤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국왕의 세력이 지방 곳곳에 미쳐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국왕이 있겠죠. 왕이 있다면 왕 밑에 왕이 살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눕니다. 팔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를 팔도 강산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8개의 도는 지금 현재 도체계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제 북한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 팔도 체계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8가지 도 맞죠. 이 도체계가 조선시대 때 완성이 되는 거고요. 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경기도 밑에 시, 군, 구 이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팔도 밑에도 부, 목, 군, 현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이 나누어졌답니다. 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국왕은 자신의 세력을 지방 곳곳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 신하를 파견했는데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답니다. 가장 먼저 팔도에 파견된 신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찰사라고 불러요. 이 관찰사는 그러니까 전국에 몇 명일까요? 그렇죠. 8명의 관찰사가 파견이 됐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답니다. 그 지역의 군사, 그 지역의 행정, 그리고 그 지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권까지도 이 관찰사가 가지고 있었고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부목군현에도 국왕이 관리를 파견하였는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에 파견된 관리를 부사, 목에 파견된 관리를 목사, 자, 군에 파견된 관리를 군수, 현에 파견된 관리를 혈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4명의 관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선생님 부목군현에 파견된 관리들, 수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과 많은 곳은 부겠죠.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가 작은 행정지역은 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방 곳곳에는 모든 지역의 수령을 파견하였죠.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기출 포인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지역계, 즉 모든 군과 현까지 수령이 다 파견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아주 작은 단위의 지방까지죠. 수령을 파견합니다. 즉 왕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 하나는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니 완벽한 중앙집권 체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비교해서 가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는 어떤가라는 걸 비교한다면 고려는 어떤 군현에만 수령을 파견했나요? 그렇죠. 중요한 군현에만 수령을 파견했죠. 고려시대에는 중요한 군현에만 수령을 파견했고요. 즉 조선시대가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었고 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령입니다. 자, 군현에 파견됐던 모든 군현이었나요? 자, 수령은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일까요? 일단 그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자를 수령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문제에서는 수령이 하는 일, 수령의 역할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뭐 이 정도만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수령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호구조사죠. 인구수를 조사해서 뭐를 징수하려고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걸까요?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국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수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군사 훈련을 시켜서 그 지역의 군사를 통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하는 일 굉장히 많죠. 백성을 교육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도둑이 생겼다든지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수령이 재판을 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수령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호구조사나 조세를 징수하는 것 같은 역할이 바로 행정이죠. 나라의 살림살이입니다. 행정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군사하니까는 이것도 행정이 되겠죠. 자, 교육과 재판, 재판은 뭐죠? 사법이죠. 그리고 군사까지도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나오면 꼭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수령은 지금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만 없죠? 입법권은 없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건데요. 수령의 역할 중에서 입법권은 없다. 법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럼 조선의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국가 중앙에서 만들어졌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고요. 수령은 법을 만들지는 않았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향리입니다. 자, 향리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향리는 수령이 국가의 또는 그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중요한 역할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했다면 향리는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향리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수령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의정부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정책을 결정한다면 이 밑에 있는 누구는 향리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수령의 신하,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표현 해볼게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보좌 역할. 월급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측정된 월급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지역의 조세를 징수할 때 세금을 거둘 때요. 자신의 몫을 적당하게 챙깁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향리 자체가 임금이 측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적당하게 임금을 챙겼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지위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향리의 지위는 낮아졌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기구도 육방이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하는 일은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든지 인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기도 하였죠. 이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유양소인데요. 자, 유양소는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 왜 유양소의 역할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방 고을 하나하나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수령이었죠. 이해가 되시죠? 수령이 밑에서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향리라는 지위를 가진 관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령과 향리는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고을을 다스리나 안 다스리나 마을의 양반들이 모여서 수령을 돕고 향리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양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결국 마을 하나는 수령과 향리와 유양소가 함께 협력을 해서 다스렸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유양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유양소는 누가 모인 곳이죠? 그렇죠. 지방의 양반들입니다. 그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된 지방의 의회고요. 주로 하는 일은 수령이 고을을 다스릴 때 우리 고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 수령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향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갈 때 향리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기출포인트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가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령, 향리, 유양소 이 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만 보고서는 이거 견제와 균형이니까 서로 견제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셋의 관계는요. 마을 하나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스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기억해 주세요. 유양소와 수령과 향리의 관계는 고을 하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죠. 협력이다. 결국은 조선은 굉장히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시간에는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 배웠죠.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그 밑에 부목 9년으로 나누고 수령을 파견했답니다. 조선시대 수령은 모든 9년에 파견이 되었고요. 수령을 밑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가 바로 향리라는 그 관리들이 있었죠. 특히 고을 하나를 수령과 향리가 지배하는데 이 마을의 양반들이 함께 유향소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향리를 견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답을 맞춰볼게요. 향해 소집, 지방 여론 수집, 백성 교화, 수령에 대한 자문과 비행을 고발하던 지방기구는 수령에 대한 자문이 눈에 보이시나요?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죠. 2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죠. 그리고 모든 9년에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 줍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입니다.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